안녕하세요. 중소민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낭만부동산입니다. 이 영상은 부동산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속보 낭만부동산 영상으로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인천은 어떠한 노선을 건의를 했는지 그 노선에 대해서 전반부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 철도 노선이 앞으로 인천 어느 지역에 호재로서 작용을 할 것인지, 그래서 부동산 영향의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받을 것인지, 그것이 호재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소개를 후반부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먼저 건의한 노선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구글 지도로서 제가 만든 지도고요. 그 맨 위에 보이는 이 빨간 굵은 선이 첫 번째 인천에서 건의한 노선입니다. 서울 2호선 연장선입니다. 부천 대장서부터 청라국제도시역까지 공항철도 연결하는 서울 2호선 연장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보이는 굵은 선이 공항화물청사역서부터 숭이역까지 하는 제2공항철도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인천 신항서부터 월곤역까지 움직이는 인천 신항선, 이 세 개의 노선을 인천에서는 제5차 철도망, 국가철도망 건의를 한 노선입니다. 이 노선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2공항철도역은 공항화물청사역을 출발해서 영종국제도시를 지나죠. 그리고 나서 인천역까지, 구도심 인천역을 지나서 숭이역까지 연장하는 제2공항 철도선입니다. 이것은 인천 공항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이용하는 지금 여기 송도 KTX 출발선 여기까지 연결을 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전국을 왕래할 수 있게 만드는 선이고요. 그 다음에 영종국제도시와 부도심에 연결하는 또 다른 선이 되길 겁니다. 그리고 서울 2호선 연장은 예전의 자료를 본다면 까치산역을 지나서 원종역 대장, 그 다음에 작전, 가정, 청라를 해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하는 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홍대 대장선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대장선까지는 계획을 잡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2호선 연장은 바로 부천 대장서부터 작전을 통해서 계양구 구도심을 통해서 루원시티를 지나서 청라국제도시를 지나서 공항철도를 연결하는 선을 이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노선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부천 대장 신도시와 계양 신도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도심, 계양구, 그 다음에 청라, 루원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천 신항선입니다. 인천 신항의 화물이 지금 현재는 화물, 트럭 등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지금 인천 신항선을 이용해서 월곡역까지 움직임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으로 인한 그리고 생활이 불편하고 있는 이 지역 일대를 인천 신항선으로 해서 수송 능력과 그 다음에 수송 비용, 그 다음에 교통 혼잡 등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송도 국제도시의 남쪽 구역이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죠. 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교통이 없는 것을 교통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이 노선들이 인천의 어느 지역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호재로다 작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서부터 지도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지금 현재 인천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들을 다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을 보면은 이 붉은 선들은 산업단지고 이 푸른 지역들은 신도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 사람들이 서울로 다 직장을 다니는 것을 보면 강남과 서울, 중구, 그 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가산 디지털 단지, 그 다음에 마곡지구,
여기가 그 다음에 상암 DMC죠. 이러한 곳에 출퇴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인천 사람들이 많이 인천 부동산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곳과 연결하는 철도 노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철도 노선이 들어오면 올수록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계획된 것들을 다 쥐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인천 지역에 있는 철도 노선만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인천에 가장 많은 수송과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돈의 흐름을 이어왔던 것이 경인전철이죠. 그래서 서울역서부터 본다면 서울역을 지나서 여의도를 지나서 영등포를 지나서 가산 디지털 단지를 지나서 부천을 지나서 부평구와 그 다음에 남동구, 미추홀구, 그 다음에 동구 중구로 갔죠. 그런데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안 이전에서들 움직이고 있었고 그래서 서울과의 근접성이 가장 뛰어난 부평구가 옛날 구도심으로 본다면 가장 비싼 동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울로 출퇴근 문제죠. 그런데 지금 현재 판도가 조금 바뀌었죠. 바로 7호선이 연장이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7호선도 가산 디지털 단지를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부천을 지나서 부평구로 해서 지금 현재는 성남역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곧 개통할 7호선 연장으로 해서 청라 국제도시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부평구의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인전철 쪽에서 지금 7호선 방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현재 또 하나는 바로 공항철도입니다. 인천공항서부터 해서 아라뱃길을 통해서 김포공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상암으로 해서 홍대까지 가는 이 공항철도가 이 노선을 바꿔놨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마곡지구와 이 북부 쪽으로 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됐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인천 1호선 계양역 그래서 계양구나 부평구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인천공항 또는 서울로 다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기고 인천 2호선도 검암역을 통해서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시는 신도시로 본다면 검단 신도시는 지금 인천 1호선 연장과 인천 2호선에 의해서 지금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마곡지구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서울에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인한 것에 의해서 24년도 중반기에 검단으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왔고 그거에 따라서 검단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신도시로다가 이렇게 본다면 기존에 있는 전철 가지고선 움직일 수 있고 신도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송도의 인천 1호선밖에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천은 구도심을 많이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시면 구도심 중에서도 산업단지랑 연결을 한다 보면은 지금 현재 인천에 움직이는 철길을 본다면 1호선, 2호선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가지고 있죠. 부평공단과 남동공단, 그 다음에 주안산단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돈을 벌고 주거 생활을 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신도시들이 어디에 대부분 돼 있습니까? 자, 주안산단이나 인천항 등의 이 산업단지 옆에 청라, 그 다음에 부평도 청라, 그 다음에 남동공단과 시흥 안산에 있는 시화반월공단과 송도에 있는 그 다음에 인천항의 배후지로서 송도 신도시, 그 다음에 인천공항의 배후지로서 영종국제도시 이런 식으로다가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도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도시와 택지지구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거에 따라서 철도 계획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중심에 지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인천에서 건의한 곳이 바로 이 세 곳입니다. 여기 세 곳을 보면 지금 부천 대장 신도시서부터 서울 2호선 연장해서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를 가죠. 그 다음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영종국제도시를 해서 구도심으로 해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신항서부터 이 송도 국제도시의 남부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인천신항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천은 이거 말고도 철도 계획 세우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인천 1호선 연장, 그 다음에 인천 2호선 연장, 인천 2호선 소창연이랑 809 연장,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바라고 있는 GTX B노선이죠. 인천대역서부터 서울을 지나서 마속 춘천까지, 마성 춘천까지 가는 거. 이 GTX B노선은 착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GTX D노선. GTX D노선은 장기서부터 시작해서 8당까지 가는, 그 다음에 GTX E노선, 인천공항서부터 해서 부천 대장까지 연결하는 GTX E노선, 그리고 주안 송도선, 부평 연안 부두선, 제몰포 연안선, 5호선 등 이러한 것들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다 본다면 결국은 산업단지와 즉 돈을 벌 수 있는 직장과 그 다음에 주거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하는 쪽으로다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구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면서 수송의 편리성을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청한 선정을 하기를 바라면서 한 곳을 보면은 서울 2호선 연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혜택을 준다면 서울 2호선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서울의 곳곳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바로 2호선이죠. 서울의 전철을 연결시켜주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2호선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은 서울의 2호선을 이용해서 서울의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서울 2호선 연장을 통해서 인천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양구의 구도심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청라 국제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울 2호선 연장은 계양 구도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지금까지 저평가되어 있던 계양구. 왜 계양구가 저평가되어 있냐면 구도심 중에서도 본다면 인천 전 지역에서 보면 하급지 쪽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대로 보면. 그런데 인천 2호선이 만약에 완공이 된다면 구도심에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변화는 결국은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가 서울에 있는 마곡지구, 가산디지털단지, 영등포 여의도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편리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서울 2호선 연장은 계양과 청라, 루원을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공항철도 같은 경우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영종국제도시와 구도심, 인천의 구도심과 구도심을 이어주는 좀 더 수송 능력을 뛰어나서 구도심과 영종국제도시에 영향을 줘서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종국제도시에 고립된 것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준다면 지금 현재 영종국제도시의 부동산 가격에도 훈풍이 불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제2공항 철도입니다. 그리고 인천 신항선이죠.
인천 신항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천 신항에 들어오는 화물에 의해서 송도라든가 이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었던 이것이 들어선다면 앞으로 개발되는 이 지역과 송도의 남부 지역과 이 교통 혼잡, 생활 불편 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여기는 개발이 완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혜택이 받는 것은 없겠죠. 그러나 분양을 하는 곳에는 많은 관심을 가질 만은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지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건의를 한 노선은 중에서 가장 인천 사람들의 부동산 영향을 주는 것은 계양 부도심, 그 다음에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그리고 영종국제도시, 그 다음에 송도 남부 지역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봐야 되지만 이 정보를 듣자마자 정보는 돈이기 때문에 바로 가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다 중서민이고 이 투자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동산은 정보가 곧 돈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 다음에 그것이 진행이 됐을 때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서 멈출 것인지 이러한 상황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부동산 업을 하다 보면 이 계획들은 수없이 많이 있고 그 계획을 듣는 순간에 여기는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적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고 가면 어느 계획들은 무산되고 어느 계획들은 진행이 됐는데 처음에 이러한 정보를 들었을 때보다 효과가 미미했던 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내 집 마련하고 중서민들이 돈을 벌고 싶다면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지식을 쌓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로 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다만 투자를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투기하는 사람들은 좀 얘기가 틀려지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샀는데 바로 돈이 올라서 팔아서 돈을 이익을 볼 수 있다면 바로 그런 것들은 사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서민들은 그렇게 투기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동산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지금 당장 계획이 잡힌다고 해서 완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완공까지는 최소한 10년이라는 기간이 최소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10년 기간 동안의 부동산 시장은 상승과 보합과 하락을 어떻게 겪을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완공될 때까지 두세 번에 걸쳐서 올 수도 있고 단 한 번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만 투자할 기회는 아직 미래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계속 수집하고 지혜롭게 본다면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예전서부터 서울 2호선 연장에 의한다면 만약에 계양구에서 산다면 작전역 주변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있다면 그쪽에 투자하라고 예전서부터 얘기했던 이유는 인천에서 지금 계양구에 낙후되어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서울 2호선 연장이 가장 해답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젠가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건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결국은 필요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정말로 그 부동산의 호재로서 작용한다면 돈이 거의 없는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초기에 투자를 해서 10년, 20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동산의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